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령입니다. 바쁘신 의절동 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학과장입니다.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세임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임 예산안은 당초 242억 3,694만 4천원에서 7,862만 6천원을 증액한 243억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 전국민 마을 투자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당초 265억 3,170만 4천원에서 2억 3,417만 5천원을 증액한 267억 6,5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 사업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마을 투자 지원 사업, 치매 안심센터 운영 국비 사업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은 의료기관당 기준 운영비 증가로 40만원을 증액한 76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03만원을 증액한 63억 4,866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달빛 어린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소아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지원금 2억 2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을 투자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824만 6천원을 감액한 3억 4,375만 3천원을 계산하였고 자살 예방 사업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국도비 지원 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은 경기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자살 유족 발굴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국고 보조금 감액에도 지속적인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한 7,884만 7천원을 계산하였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 국비 사업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173만 2천원을 감액하여 4억 6,877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 지원은 도비 본전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68만 8천원을 증액하고 2억 1,600만원을 계산하였고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은 도비 본전금 변경 내시에 따라 39만원을 증액한 1,32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 환자 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와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 운영비는 2024년도 공무집 임금 협상 체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841만원과 1,834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9,277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존지출은 보조금 반환금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13쪽에 자살 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기초 자살 예방 센터에 이제 세부 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그 기초 자살 예방 센터 세부 사업에 작년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2025년도에 세부 사업으로 자살 예방 사업으로 해서 새로 편성합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편성된 겁니다. 기초 자살 예방 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제 별도 사업으로 빠져나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송탄 보건소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평택 보건소에만 있는 사업인 건가요? 요게는 거기는 송탄보건소는 기초 자살 예방 센터에 그 사업에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평택 보건소만 이 사업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온 건가요? 근데 도에서 이제 요번에 그 예산 세부 사업으로 편성해 갖고 우리한테 이제 그 국도비로 해서 국비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선은 이제 평택보건소만 적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또 이제 그 헬적에는 다시 편성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초 자살 예방 센터 운영은 도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 기초 자살 센터 기초 자살 예방 센터 운영은 도비로 예.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비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제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송탄 보건소도 차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예. 근데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예산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또 예산을 송탄에다가 우리가 지급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커다란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으로 보면 2025년도에 3개 마을이 신규로 선정이 됐는데 그 생명존중 안심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하고 3개 마을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평택시가 생명종류 안심마을이 지금 1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보건소 관할에 5개, 그다음에 송탄보건소 관할에 5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 선정하는 과정은 그 자살 이제 빈도가 높은 그 읍면동을 이제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전 읍면동에 할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많은 읍면동에 우선 운영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25개 읍면동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상에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선정된 마을 중 5개 영역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고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개 영역 내 주요 전략을 이제 시행했는데 지역사회 관심도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의료기관, 그다음에 학교, 근데 복지시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의 이제 그 판매 마트점. 왜냐하면 그 마트점은 이제 번개탄을 판매를 많이 해요. 근데 자살 수단으로 번개탄을 가스 중독으로 해갖고 자살하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참여 유도라고 공공서비스로는 강공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은 맨 처음에 고위험군 발굴해서 개인 명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살 예방 인식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자살 위험 차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마트에 번개탄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자살 이제 예방 교육이고, 그다음에 자살 고위원을 발견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 고위험 맞춤형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맨 처음에 작년에는 8개 읍면동 해놓은 거고 오늘은 13개, 내년에는 25개 읍면동을 이제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를 낮출 목적으로 했고요. 10년 이내는 50%로 낮출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은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전 이제 국민들이 다 하는 거고 전 보건소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내 자살률이 몇 번째? 지금 좀 올해 2023년도에는 12였고요. 올해는 이제 아직 안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고 개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자살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저도 그게 이제 우리도 분석을 해보면은 그건 이제 개발 도시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였었는데 올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자살률하고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이게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보다 보니까 청년 자살률도 도내에서 2023년도에 한 9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의 어떤 상관관계 없이 전 연령대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좀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질의인데 15쪽에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유족분들은 어떻게 그냥 홍보물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특정해서 저희가 문자나 전화로 알려드려서 오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자살자가 발생하면요, 이제 네. 병원하고 육계 병원하고 그다음 경찰서하고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방서나 경찰서 우리가 명단을 통보받으면은 네.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네. 우리 직원들이 개개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냥 개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분 가족들한테 전화해갖고 동의를 받아서 네. 이분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건데 분기별로 가족 자살 유가족 모임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네네. 우리가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동의치를 않는다라면은 개인 정보 때문에 네. 우리가 그분들은 이제 패스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이게 연락이 되죠? 예를 들면 남편, 아내, 이런 식 아니면 부모님 어떻게 좀 이렇게 층이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하죠. 네. 이제 남편이 이제 자살했을 경우 네. 부인한테 네. 바로는 연락 못 하고 또 네. 어느 정도 시일이 진 다음에 네.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네. 우리가 우리 3개월 만에 한 번씩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거를 그 가족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네. 유가족 이제 오셔갖고 네. 우리가 보건소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평택 보건소도 그렇고 송탄도 그렇고 안중도 있고 네. 유가족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한번 우리 정신간호사하고 정신사회복지사가 한번 만나면 1시간씩 면담을 하고 네. 아니면은 그분들이 이제 보건소로 방문을 못하면은 가까워 방문해서 그분한테
상담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연결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효과가 좀 보입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자살한 사례는 이제 자살자가 발생하면은 유가족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네.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이제 자살 예방을 지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프로그램 그 진행비도 있어요. 뭐 그런 기자재 구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을 잘 찾을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19쪽 치매안심 센터 운영도 있는데 이 감추경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예, 도에서 네. 이제 사실은 이게 네. 이거는 2018년도부터 이제 사업을 이제 국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요새는 그 국가 기조가 이제 정신 사업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좀 예산이 한 6,100만 원이 줄어서 네. 우리 뒷페이지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CB로 네. 그 2천만 원을 이제 그 또 편성했습니다. 네. 이제 줄인 근데- 만큼 근데 지금 편성을 해서 이게 그 3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8.7%면 이게 1, 2, 3월이 좀 이게 좀 지출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시기인가요? 아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냐면은 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해서 네. 6명의 인건비를 내려줬었는데 네. 그 21페이지에 보면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이제 국가에서 요번에 갖고 15명을 인건비를 내려줬습니다. 15명이요? 예, 근데 이게 또 사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19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시군에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었는데 예. 우리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을 했어갖고 네. 정규직으로 다 뽑았습니다. 27명을. 예. 근데 요번에 이제 그거를 감안 안 하고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기간제. 예, 해갖고 제가 또 거기 국장님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 관계자하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은 예. 이게 지금 얘기가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통계물 또 바꿔준다 그러면은 네. 다른 시군에서 그 사업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시군에 지장이 있다고 좀 얘기해갖고 네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도도 이제 그 예상 추경 때 네. 우리가 더 변경하려고 지금 노력은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2천만 원을 시비를 세워서 네. 이제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그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좀 덜 쓰고 네. 그다음에 사업비로 좀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네. 편성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요거는 저도 도에 가서 그 사항에 따졌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네네. 담당 팀장들도 네. 여러 번 걸쳐서 따졌는데 우리 시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도와준다면 다른 시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는 이제 기간제나 이렇게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네. 되니까 네. 좀 어느 정도는 우리 보고 이번 해는 좀 감안해줬으면 해서 아니, 말씀드리는 우리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12,2천 세우면 이게 정리가 돼요? 이제 지금 이제 9월달에 도에 네. 또 네. 추경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또 네. 이거를 인건비를 좀 네. 줄이고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할 거고요. 만약에 네.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그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네, 네. 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네. 하려고 지금 생각 네.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뭐 우리는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우리도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정규직으로 해갖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 국비 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 부족 분액 반영 징액이라고 징액 사유를 적어 주셨습니다. 이 어린이 및 성인 국가 예방 접종 지원이
정산이 본 예산 수립 이후에 돼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네. 이건 그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다가 이제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이제 시행비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우리 경기도 아니면 전국이 보건소가 병원에 그 시행비를 뭐 그러니까 2024년 거는 2024년도 걸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예산 부족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병원에 못 내가는 게 10억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24년도에 예, 현장에서는 어린이 및 성인들에게 국가 예방 접종을 예. 해줬는데 예. 이거를 뭐 언제 정산을 해주죠? 그러면 24년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건데 바로바로. 돈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이제 시행비가 지금 못 나가고 있고요.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비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 의사하고 이제 그 의사에서 개인 의료기관에서 이거 빨리 다라고 소송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는 우리 직원들이 잘 설명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 좀 계속해서 이제 국가나 도를 상대해서 예산 빨리 확보해서 우리한테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3천만 원씩 세워도 될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시비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도 매칭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전화가 오면은 그분들한테 자초지경을 설명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이게 또. 이게 매년 반복되어 예, 왔었나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 이 금액은 계속 매년 늘어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는 평택시 같은 경우 인구가 증가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골 이제 시는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가 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24년도치가 다 지급이 안 됐고 예, 23년도치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 계속 2월 되는 거죠. 아 2월 된 금액이 10억 정도 된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행비만 10억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빚을 갖고 있는 거네요, 병원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비로 일괄 줄 수는 없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식으로 다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000원 삭감해 주신 거랑 뒤편에 암 검진 사업 1,000원 증액하신 거랑 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주시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경기도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네. 그 예산 편성할 적에 이제 이게 좀 숫자가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네. 도에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왕 한번 예산 편성한 걸 1,000원 갖고선 삭감하고 도비가 예. 뭐 더 내려오거나 덜 내려오거나 1,000원 덜 내려오거나 그렇죠. 덜 예, 내서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탁금 부족으로 25년 본예산 증액. 그러면은 도에서 예탁금으로 이거를 줘야 되는데 1,000원을 들 줬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군 그 암 환자 수에 따라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네. 행정착오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소장님, 그 국정 기조가 이 정신건강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12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이게 줄은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줄었긴 줄었는데 네. 이제 자살 예방 사업이 별도로 편성했고요.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이 이제 별도로 또 편성돼서
네, 그런 관련된 예, 정신 건강과 자살 관련된 예, 전체 예, 예산은 좀 늘어나는 추세. 예, 세부 사업으로 이 이제 사업, 변경돼요. 이 사업에 예.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예. 말씀 주셨죠. 원래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는 뭐 맨 처음에는 의원님들 다 알다시피 이제 100% 줬다가 이제 그 연차별로 이렇게 조금 감화해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15페이지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예산에는 기초 자살 예방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년에는 이 사업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했는데 이게 본 예산 때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도비가 뭐 조율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아니, 자살 유족 자조 어차피 이거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은 계속 했고요. 그쵸, 예. 예. 그다음에 항목을 바꾸신 거라? 예, 그렇죠. 세부 사업명을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적어주셔서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예. 그러면은 25년도 본 예산에 이 항목으로 세워져 있었으면 네. 25년도 본 예산에도 기초 자살 예방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이거를 분리해 내시는 건가 싶어서 네. 확인을 아니 그 해봤더니 사업은 기초 자살 예방센터 운영비를도 이 사업은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자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사업이 아니고 예. 떼어내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해서 강화시켜라 예. 라고 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